미키 17 영화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은 영화면서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재미라는 게 뭐 정말 순수하게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뭐 웃기다, 흥미롭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재밌는 영화고, 좋은 영화라는 거는 여운이 남고 또는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정의를 하는데, 미키 17에서는 재미와 좋은 영화 두 가지를 전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피곤해서 영화평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다음날 영화평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느낀 그 현재의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오늘 써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화를 보고 오늘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져 가지고 뭐 이 정도 영화면은 소개하기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 결말부터 감상평 스포라는 스포는 다 듣고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미리 알게 되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편이고, 또 검증된 영화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봐야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또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런 걸 다 일일이 좀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그런 영화에 대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스포일러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라와 있는 스포일러나 또는 그것보다 적은 정보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관을 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영화관까지 제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영화관까지 가는 시간, 또 오는 시간,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뭐 이제 깨어있는 시간 기준으로 뭐 거의 한3 정도가 몇 얼마라 그래야 되죠? 정확하게 퍼센트를 모르겠는데 30% 정도? 영화관에 가고 오고 영화 보는 시간까지 하면은 하루에 한 30%가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제가 또 팀멤버십 VIP라서 사실 CGV 영화 무료 관람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금액적인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제가 조금 예민해가지고 저는 알바 면접 보기 전날이나 아니면 뭐 이제 출근 확정이 됐을 때 출근 전날에 걱정과 막 불안감 때문에 보통 잠을 막 3, 4시간밖에 못 자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영화관 자체가 아무래도 다리를 뻗고 이러지도 못하는 문제에다가 그 고정되는 그 특유의 불편한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제 옆에 앉게 됐을 때 팔걸이에 신경 쓰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관 갔을 때 항상 몇 명이 있나 이런 거를 좀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다들 약간씩 한 번쯤 로망이 있을 텐데, 영화관에 나 혼자 있으면 어떨까 이런 로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 조조 영화라고 해서 조조 영화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지금은 영화관의 인기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조조 영화가 그렇게 일찍부터 있는 영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영화관을 갔는데 저 포함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 2명이 더 계셨고 저 1명까지 해서 3명밖에 없긴 했는데, 언제 한번 정말 저 혼자만 영화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청각이 조금 예민한 편인데,
이게 그 미세한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청각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좀 듣기 싫은 불편한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 뭐 예를 들면 사인펜 소리나 아니면은 특유의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빠가 하품을 하시는데, 하품할 때 그 좀 막 요란하게 해요. 시끄럽게 하품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귀가 아파가지고 저는 그때마다 귀를 막을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근데 영화관은 특히나 이게 소음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날 때는 소리를 좀 줄이고 싶은데 그걸 줄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영화는 소음이 좀 많기도 했고 소음을 일부러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중에 이어폰을 막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막 심장을 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음, 좀 불편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영화관에 갔던 게 제 기억으로는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영화관을 자주 안 가고 오래됐어요. 뭐 이후에 한 번쯤 갔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아마 기생충이 마지막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너무 별로여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보러 가는 것까지는 좀 싫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집에서 볼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그냥 사서 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영화관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현재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PT분 알바분이 계신데 그분과의 대화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잠깐 틈날 때 이제 영화나 책에 대한 대화를 조금 하게 됐는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예약하고 보자. 그래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봤어요. 우선 뭐 하는 영화냐? 공식 예고편에 있는 정보 정도로만 인용해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인간 프린터에서 인간을 복제를 하게 되는데, 복제하는 인간이 미키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미키가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인간 프린터에서 이미 복제가 되어버린 미키와 이미 복제가 되었던 미키가 만나게 된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키라는 사람의 직업은 안전 확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제 인간 실험체예요. 그러니까 미키라는 사람으로 생체 실험을 하면서 죽으면 새로 만들고 다시 실험을 하는 뭐 그런 존재고, 미키 1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미키 17번 죽은, 미키 18번은 이제 18번째 죽은, 아니 그러니까 17이니까 16번 죽고 17번째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과 18의 성격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신체 정보와 경험을 다 복제해서 만드는데 어떻게 둘이 성격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비효과 카르마 이런 거를 조금 믿는 사람으로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까지 갔을 때 태풍이 된다 뭐 이런 말이고, 이제 나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루를 망칠 수도 있는데, 미키 17은 16번 죽고 미키 18은 이제 17번을 죽었는데 한 번 더 죽고 한 번 덜 죽은 사람의 감정선이 저는 똑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느꼈고, 인간 실험을 보면서 임상 실험도 일종의 미끼가 될 수 있는가, 충분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고 명예까지 쥐어준다면 숭고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름 좋은 직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수술과 재활을 봤을 때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을 때는 부상 전보다 좋아질 수는 없단 말이죠. 회복력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한들 수술 전 100%의 자기가 회복이 되고 뭐 수술을 했을 때
95% 정도 또는 60% 정도밖에 회복을 못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 상황, 그런 상처가 영구적으로 재생이 된다 했을 때 이거는 또 축복일까 저주일까, 또는 새로 태어나게 됐을 때, 죽었을 때 물리적인 고통은 없지만 CRPS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는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동물 실험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 죽음의 복지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야생에서의 삶보다 저는 동물 실험이 되는 동물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동물 학대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어, 학대로 보면은 끝도 없이 학대인 게 동물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려견이 아니라 애완동물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인간이 야생의 동물을 길들여서 본인 입맛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뭐 수술을 시키고 뭐 통제를 하면서 키우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미키가 실험체로서의 실험을 제외한 복지가 완벽했다면 괜찮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며, 미키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해보자면 미키의 자고 일어나면 죽었던 내가 살아있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조만간 이제 데자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비로소 내가 잠이 들었었구나, 또는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잠을 자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잠들기 바로 직전에 내가 바로 잠이 들었다 이거를 인지를 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는 것은 죽음이고 그러니까 깨어남은 탄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매일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와, 유명한 테세우스 배의 역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든 테세우스의 배가 모든 구성품이 교체가 되었을 때 그건 과연 테세우스의 배로 불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건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예로 들면 흔히 복원이라고 하죠. 100년 된 한옥이 흰개미로 전부 썼고 화재에 의해서 기둥을 지지해주는 주춧돌을 제외한 건축 재료가 현대의 목재와 시멘트를 이용해서 조선시대의 사람이 아닌 현대의 한옥 전문가들이 현대의 목재와 기술로 새로운 한옥을 지었을 때 이것을 과연 전통 한옥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전통으로 봐야 하며 만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몇백 년 이상 된 목재만 사용을 해야 되는가, 또는 목재를 대패로 다듬어야 되냐, 아니면 현대의 기계로 다듬어도 되냐, 또는 정말 전통을 살리려면 나무를 도끼로 베어야 되고, 운송도 사실상 차가 하면 안 되고 사람이 해야 되고, 전기시설이나 보일러 같은 건 전통인 건가 전통이 아닌 건가, 그리고 배수시설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사람이 이미 조선시대 사람이 아닌데 현대의 사람이 조선의 문화재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 과연 문화재로 불릴 수 있는가냐는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63빌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죠. 물론 지금도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성만큼은 아직까지도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63빌딩이 만약에 100년, 200년, 1000년 뒤에도 63빌딩이 존재를 한다면 그건 문화재인가 아닌가입니다. 저는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대의 건축물이 또는 물건이 미래의 과거의 물건이 되면 그건 문화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 만든 뭐 찻잔이라든가 백자, 항아리 같은 물건들이 문화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물병으로 쓰였을 수도 있고 요강으로 쓰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한옥 또한 그냥 집이지 집이 문화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거를 미끼와 인간으로 바꿔봤을 때 모든 기억과 육체가 동일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나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철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쌍둥이는 분명히 개별적인 존재로 나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나와 동일한데,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나가 아닌가? 나가 아니라고 했을 때, 동일한 신체와 경험을 가진 똑같은 내가 있을 때, 이건 쌍둥이 개별 개체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또한 내가 똑같은 동일 개체로 인식을 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앞에서 또는 뒤에서 옆에서 봤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예로 들면 조각상을 보더라도 미키 17은 정면에서 봤다면 미키 18은 조금 더 뒤에서 또는 조금 더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 조각상에 조금 더 틀어진 측면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같은 조각상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인식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꼬리를 물고 늘어지자면 인간의 몸이 기계와 융합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간으로 봐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두 개가 사이버 의족으로 대체가 되었고 몸의 100% 중에서 30%가 기계일 때 이것은 인간이냐 아니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팔과 다리가 기계고 100% 중에 60%가 기계일 때 이거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계인가 했을 때 이것 또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팔과 다리 내장 기관 뭐 100% 중에 80%가 기계예요. 이거는 20%만이 인간 생명체 유기물일 때 이거는 기계인가 아닌가 했을 때 이것까지도 80%의 기계와 20%의 인간 유기물인데 이거는 기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대부분은 인간이라고 볼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혼이나 뇌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100% 중에 10%는 뇌예요. 10%의 뇌가 컴퓨터로 만들어져 있고 90%의 인간의 유기물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는 퍼센트적으로는 인간에 더 가깝지만 뇌가 컴퓨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불편할 거예요. 뇌가 컴퓨터면 어떻게 그게 사람이고 AI지, 뭐 로봇이지, 인공지능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다고. 근데 영혼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며, 90%의 유기물이 인간의 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로봇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왜냐? 아까는 80%의 기계와 20%의 유기물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왜 90%의 유기물의 인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로봇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고 곱씹어주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돼서 저는 이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또한 외계인이 있는 행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외계인을 대하는 방식이 원시인 또는 인디언에게 대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떠올랐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나샤의 사랑이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죽음이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에게 죽음이 익숙하지 않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영화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볼 정도의 가치까지는 충분히 있는 영화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 설명창에 이제 네이버 폼 링크에 들어오시면 하고 싶은 말이나 또는 고민 상담 뭐 그런 거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또 다시 공유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